네, 오늘 만나신 모델은 혼다의 7인승 SUV 파일럿인데요. 사실 3열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7인승 SUV들이 시장에서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기도 합니다. 경쟁 모델로는 닛산의 패스파인더, 또한 포드의 익스플로러 등이 꼽히게 되죠. 그 밖에도 국산 7인승 모델 역시 경쟁 상대라고 할 수 있게 됩니다. 단 이제 가솔린 엔진으로 한정을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경쟁 상대들이 떠오르게 되고요. 네, 과연 이런 경쟁 구도에서 혼다 파일럿이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삼 3세대 파일럿은 미국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2015년 한 해 동안 13만 6천 대 이상이 판매됐을 정도입니다. 경쟁 모델인 닛산 패스파인더의 판매량이 8만 2천 대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꽤나 괜찮은 성적입니다. 3세대로 변경되면서 크기도 한층 커졌습니다. 차체 길이가 80mm 길어졌는데 이 덕분에 휠베이스도 45mm나 확장됐습니다. 동시에 공기 저항은 20%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큰 볼륨을 자랑하는 만큼 실내 공간도 넉넉합니다. 2열은 상당히 넓고 3열 시트는 성인이 앉아도 전혀 불편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3열의 편안한 승차를 위해 버튼 하나만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큰 차가 미국에서는 중형급 SUV로 분류된다는 점도 재밌죠. 편의 및 안전장비도 많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물론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도 탑재됐습니다. 오른쪽 방향 지시 등을 작동시키면 영상으로 사각지대를 보여주는 랜 워치 기능도 갖춰집니다. 충돌 안전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98, 130, 심지어 150kg급 초고장력 간판을 21.3%나 사용해 차체 강성을 높였습니다. 물론 4세대 에어백을 사용하고 있고요. 덕분에 미국 IIHS에서 최고 등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북미 판매용 모델에는 9단 자동 변속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시판 모델은 6단 변속기만 제공됩니다. 그럼 5천만원대 가솔린 SUV의 매력이 무엇인지 주행 섹션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혼다 파일럿과 함께 달려보죠. 임시적으로 주행 안전장치를 해제를 해봤는데요. 네, 한번 달려볼까요? 차가 달려나갈 때 상당히 인상적인 부분이 있다면 역시 엔진 사운드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일상 주행을 할 때도 충분히 좋은 사운드를 들려주지만 특히나 이제 고RPM에 올라갔을 때 들려오는 사운드, 현재도 들리죠? 상당히 인상적인 그런 사운드를 들려준다는 점이 좋습니다. 디젤 엔진과는 차별화된 어떤 가솔린 SUV만의 또 매력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엔진은 3.5L 사양이고 직분사 방식을 적용시킨 IV텍 엔진이 장착되고 있습니다. 출력 부분으로 본다면 기존 대비 약 27마력 정도가 향상된 성능을 보여줍니다. 때문에 어떤 차가 나갈 때 상당히 시원스럽다라는 느낌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사실 수치적으로 봤을 때 이와 같은 출력이 그다지 높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기대치
이 기대치보다 상당히 힘있는 이런 능력을 제공하게 되고, 특히나 현재 모델에는 4륜구동 시스템이 맞물려 있는데 이런 환경을 감안해서 바라봤을 때 상당히 이 인상적인 가속력을 보여준다는 점이 좋습니다. 거기에 자연기 엔진 특유의 이런 펀치력까지도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어떤 파워트레인에 대한 이 만족감은 상당히 충분하다고 할 수 있게 되겠네요. 변속기는 자동 6단이 탑재가 되고 있는데요. 변속 쇼크라든지 어떤 기어비, 어떤 설정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잘 해놓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와 같은 파워트레인을 기반으로 한 어떤 연비 부분에서 그렇게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아무래도 사이즈가 있는 그런 SUV이고, 또한 4륜구동 시스템, 거기에 가솔린의 대배기량 엔진이 얹혔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비 쪽에서는 제한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MVH 차원으로 접근해서 바라본다면 파일럿의 매력이 상당히 상승하게 됩니다. 특히나 타사 모델과 비교를 했을 때 상당히 편안한 이 주행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 좋았는데요. 다인 환경에서 장거리 투어를 할 때 상당히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저희 역시 상당히 장거리를 이렇게 이동하면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다른 점보다 고속도로에 올랐을 때 혹은 뭐 국도 등에서 상당히 편안하게 주행할 수 있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단 이제 시내에서는 아무래도 차체가 조금 크다 보니까 주차를 비롯해서 주행할 때 약간 부담스러운 이런 점들이 느껴지긴 하지만, 어떤 이 차량의 체급등을 놓고 봤을 때는 분명히 뭐 좋은 정도의 능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게 되겠네요. 핸들링이라는 부분, 사실 이 정도 사이즈를 가진 SUV에서 어떤 핸들링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우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일럿 생각보다 좋은 핸들링 성능을 보여주는데요. 물론 이제 스티어링 휠이 센터형에게 있을 때 여기서 좌우로 가볍게 돌릴 때는 이 차가 그렇게 매력적이다라는 느낌을 받게 해주진 않습니다. 반면 속도가 어느 정도 올라 있는 상황, 또한 꾸준하게 이렇게 코너가 반복되는 상황을 만나게 되면 덩치에 어울리지 않는 핸들링 성능을 가졌다는 점을 한 번 더 느낄 수 있게 되죠. 참고할 부분이라면 리어 엑셀 쪽에 토크 벡터링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어떤 그 하드웨어의 시스템의 영향 때문이라기보다 전반적인 이 핸들링 부분에 대해서는 뭐 상당히 튜닝이 잘 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게 되겠네요. 참고로 스티어링 기어비 자체는 그렇게 타이트한 편은 아닙니다. 말씀드렸지만 스티어링 기어비와 핸들링은 분명히 다른 개념이죠. 어쨌든 일상 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 또한 장거리 투어를 할 때 상당히 유리한 면모를 보여준다는 점이 좋네요. 앞서 말씀드린 파워트레인을 기반으로 한 가속 성능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7초대 초반 정도를 꾸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 이제 7.2초에서 7.3초 정도를 오가는 정도의 성능인데, 이 정도라고 한다면 사실상 어떤 뭐 성능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느끼지 않게 한다고 할 수 있게 되겠네요. 제동 능력도 한번 알아볼까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제동 거리는 약 39m 정도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최단 거리이기 때문에 38m대로 보여드리고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39m. 여기서 이제 많이 지치더라도 41m 정도까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일반적인 SUV로 봤을 때는 뭐 충분히 좋은 성능이라고 할 수 있게 되겠네요. 아울러 승객이 모두 승차한 경우라 하더라도 제동거리 부분에서 크게 이렇게 엇나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어떤 그 차량 컨셉에 맞춰서 하드웨어 세팅을 상당히 잘했다고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반면 코너링 성능 자체가 좋다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아무래도 주행 안전장치의 개입이 상당히 빠릅니다. 제가 앞서 주행을 시작하면서 주행 안전장치를 임의적으로 해제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TCS 정도만 임시로 해제가 되고, 주행 안전장치는 꾸준히 개입을 하게 됩니다. 때문에 개입량이 상당히 좀 많은 편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그런 코너링 성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게 되겠네요. 하지만 이와 같은 차를 목적으로 하면서 어떤 코너링 성능에
네, 큰 비중을 두는 소비자는 아마도 0.01%도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때문에 현재 파일럿이 갖고 있는 어떤 이 전반적인 기본기 여러 가지 부분으로 놓고 본다면 네, 뭐 제 개인적으로는 뭐 충분히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물론 이제 다른 패널들의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네, 종합을 해봤을 때 아마도 가격을 제외하고는 네, 평이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혼다 파일럿. 앞서 공간에 대해서도 보셨겠지만 네, 3열이 의외로 쓸모가 있습니다. 헤드룸도 충분하고 레그룸도 잘 나오는 편이죠. 거기에 조금 큰 승객이 3열에 탑승하는 경우라면 네, 2열 레그룸을 조금 줄여줌으로써 어떤 그 절충점을 찾아서 공간을 확보해낼 수도 있습니다. 또한 타고 내리기 좋다는 점, 네, 이것도 분명히 파일럿이 갖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게 되겠네요. 반면 가격이 기존 모델보다 높아졌다는 점이 다소 걸립니다. 물론 이제 혼다 코리아 입장에서 수익이 많이 줄어 있는 상황이고 때문에 어떤 그 특정 모델에서 마진율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는 네,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정책이 지속되다 보면 계속적으로 악순환을 반복시키기 때문에 타사들처럼 때로는 조금 공격적으로 가격 정책을 가져갈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또한 내비게이션, 혼다 어코드에서 사실 이런 종합적인 부분이 상당히 잘 정리가 되었었는데 다시금 원상복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부분 변경을 통해서라도 다시금 개선을 해주면 좋겠네요. 백버튼을 2초 눌러서 내비게이션으로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은 네, 아무래도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합니다. 그 밖에 4륜 구동 시스템 역시도 매력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일상에서 주행을 할 때 4륜 SUV들처럼 안정감을 느끼게 해준다는 점 역시도 장점이었습니다. 거기에 최근 동향에 따라서 현재는 노멀 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지만 스노우, 머드, 샌드 이 각 모드에 맞춰서 주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오프로드 환경 혹은 험로에 들어섰을 때 누구나 손쉽게 주행할 수 있도록 배려한 흔적을 보여준다는 점 역시 좋네요. 또한 타이어도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컨티넨탈 에크로스 컨택 시리즈가 사용되고 있는데 SUV용 타이어인 만큼 네, 어떤 노면 조건에서도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드라이 상태에서의 어떤 그 그립으로 본다라면 아주 뛰어난 편은 아니지만 차량의 성격 등을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좋은 성능을 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기존 모델과 달리 어떤 차체 쪽에서 전해지는 이런 탄탄한 느낌 역시 좋고요. 개인적으로는 가족 구성원이 많아졌을 때 갖고 싶은 그런 모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액티브 세이프티라는 부분에서도 충분한 강점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올만한 혼다 파일럿. 상당히 매력적인 SUV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제 7인승 모델로 접근하다 보면 의외로 살차가 많지 않은데요. 그런 영향 때문에 사실 포드 익스플로러 같은 모델이 많이 팔고 있기도 합니다.
패스파인더 역시도 꾸준한 팬층을 확보하고 있죠. 제 개인적으로는 파일럿에 약간의 점수를 더 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찌 보면은 다소 투박한 디자인, 하지만 이와 같은 차로 접근할 때는 디자인보다는 어떤 편의성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최고의 만족도를 보여주는 것, 바로 그런 모델이 파일럿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반면 내비게이션을 비롯해서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이런 몇 가지 요소에 대해서 혼다가 조금 적극적인 모습만 보여줄 수 있다면 더 많은 소비자들이 혼다에 대한 관심을 키우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 혼다의 7인승 SUV 파일럿을 만나봤습니다.